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처음 동영상을 올리네요. 시청 감사드리고요. 제가 간호학과에 다니면서 가장 어려웠고 난해했던 부분이 간호관리학, 특히 역사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고요. 제가 올리는 내용은 국시에 다빈도로 출제되는 핵심 주제만 다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먼저 세계 간호의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계 간호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세계적 사건과 변화들이 간호 사업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고 간호 직업에 대한 의미 발전과 가치관 정립에 대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학습을 하고 있는 거고요. 먼저 해외 역사에 따른 간호의 발전 단계를 한번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고대 시대, 초기 기독교 시대, 중세 시대,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대한민국의 간호 역사는 도입기, 순환기, 성장기, 발전기, 성숙기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간호의 발달 과정 쉽게 자가기 간호, 자가 간호, 가족 간호, 종교적 간호, 직업적 간호, 현대 전문직 간호 이렇게 5가지의 발달 과정으로 쉽게 보실 수 있고요. 먼저 저희는 해외부터 발달 과정을 볼게요. 첫 번째로 이집트 시대를 보시면 이집트는 원시 상태를 벗어나 문명 시대가 시작되는 나라였어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한 분과 중요한 서적이 한 개 있는데요. 먼저 에보스 파피루스 서전을 보시면 이때 가장 오래된 예술 고문서였고요. 고대 이야기 문헌은 예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실제로 의료를 어떻게 제공하는가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양리학, 산파술, 공중위생, 위생법을 다루었는데 위생법은 배수시설이나 음식, 어떻게 운동을 할지, 어떻게 신체적 청결을 유지를 할지, 그리고 어떤 성생활을 단속을 해야 될지 이렇게 구술을 했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인물은 이모탭이고요. 이모탭은 최초의 내과의사이자 외과의사였는데 가장 훌륭한 신부의사로서 인간의 죄와 질병 치료를 동시에 시행했다고 해요. 이때 이집트에서 간호의 발달은 여성이 간호를 책임을 졌는데요. 이로 인해서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여성은 동양인의 다른 나라보다 지위가 높았고 자유와 위엄을 누렸으며 병든 사람을 간호하면서 동시에 가사일이나 어린아이를 돌봤다고 해요. 두 번째 나라를 보실게요. 두 번째 나라는 바빌로니아, 메소포타미아고요. 이때 당시 이 나라는 높은 수준의 도덕과 법률을 가지고 있었고 이 나라는 의학과 천문학을 조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 현상이 생리 현상에 영향을 미쳤고 전염병을 원인은 불길한 별들의 영향이다. 이렇게 마술적인 의학이 실행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질병은 신과 악령을 천벌이고 신을 노하게 하였기 때문에 질병이 생긴다고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이때 중요한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인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잘 아시죠? 이때 당시 의사와 간호사들이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서술을 했고 위생시설과 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 조문을 했다고 해요. 특히 환자 보호에 대해 기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혼 문제 이렇게 기술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건 넘어갈게요. 세 번째 나라는 팔레스타인인데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죠. 이때 당시 의학적 지식은 성경, 구약 서적 등의 유래가 되었다고 했고요. 이때 중요한 건 모세법과 할례가 있는데 모세법은 최초의 위생법령이고 여기서 질병예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해요. 위생, 청결, 휴식, 수면, 피부의 상처 관리, 쓰레기 처리, 나염병 전염 방지 등의 위생에 관한 내용들이 되게 많았다고 했고요. 할례는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시행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시행을 하면 비타민 K가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나라를 보실게요. 네 번째 나라는 인도고요. 인도는 계급제도가 있었는데 브라만이라는 승려 계급에서 의사가 배출이 되었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소카 왕인데요. 아소카 왕은 최초의 병원을 설립했다고 해요. 그리고 인도에서 간호의 발달은 전인적 간호 실무의 근원이 되었다고 해요. 높은 도덕적 교훈과 기술을 했고 신용을 요구했다고 해요. 신용.
간호사들은 대부분 남자 청년들이었고 드물게는 나이가 많은 여성들이 있었다고 해요. 다섯 번째 나라는 중국인데요. 중국은 질병의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고 해요. 그래서 진맥 이론, 막 손 짚고 그런 진맥 이론이 형성되었다고 해요. 보고, 묻고, 느끼고, 손으로 느끼고 하는 진맥 이론이 형성되었고, 체질을 분리해서 태아민, 소음인, 태음인, 소음인 이렇게 분리를 했다고 해요. 이때는 대가적 치료가 으뜸이었고 혈액순환을 중시해서 아까 말씀드린 진맥 이론과 체질에 따른 치료법이 발달되었고요. 해열을 위한 목욕과 테피드 마사지, 빈혈 치료 등의 간을 이용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침요법이나 쇠면술도 상당히 발달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때 간호는 남성 우위 사상으로 여성 간호사들의 활동이 어려웠다고 해요. 네. 여섯 번째 나라는 그리스고요. 그리스는 중요한 게 세 가지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카듀세우스의 지팡이인데 카듀세우스의 지팡이는 에스클레피우스의 업적의 상징이고요. 두 마리 신성한 지혜의 뱀이 감겨있고 꼭대기에 비둘기 날개가 있는 건데요. 이 지팡이는 지혜와 평화를 상징하는 권능의 지팡이인데 또 다른 의미로는 의업의 상징이라고 해요. 그리고 히포크라테스는 잘 아시겠지만 의학의 아버지죠. 종교적이나 마술적 방법을 벗어나서 마법, 미신 이런 걸 다 반대를 했고 전통의학 기술을 마련을 했어요. 선구자 역할을 한 거죠. 체액서를 나이팅게일 서약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참고를 했다고 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해부학, 생리학의 기초가 되었다고 했고요. 이때 간호사는 아픈 사람과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간호하고 이때 당시 여성의 지위가 낮았고 가정에 국한되어 외부 영향력이 없었다고 해요. 일곱 번째 나라는 로마고요. 로마는 신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특히 군대 의학이 뛰어나는데요. 군대 의학이 발달되어 응급구조, 앰뷸런스 서비스 고안, 군사력 위한 군사 병원이 존재를 했다고 해요. 이때 중요한 인물은 두 분이 있는데요. 먼저 갈레는 해부학을 발전시켰어요. 뼈와 근육에 대한 선구자적인 업적을 세웠고 전염병의 주요 원인을 세 가지로 가정을 했어요. 대기와 환경, 개인의 민감성, 질병 유발에 영향을 주는 행동 이렇게 세 가지를 가정을 했다고 합니다. 셀소스는 처음으로 의학 역사를 저술한 사람인데요. 의학, 영양학 등을 기록을 했다고 해요. 이때 염증 증상을 영, 동통, 발적, 종창으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여성 위주의는 지위가 높고 독립적이었으며 외부 활동에도 참여를 했는데요.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로만 메트론이라고 간호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요. 로마의 상류층의 기부인들이라고 해요. 이때 마르셀라, 파비올라, 파울라가 유명하죠. 자, 이제 두 번째 초기 기독교 시대로 넘어가자면 이때 초기 기독교 시대는 말 그대로 기독교 신앙이 한참 높았던 때인데요. 4, 5세기에 전염병과 패스트의 발생이 많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여집사인데요. 여집사는 간호사업이 여성사업으로 발전하는 데 기초를 쌓았고 특히 중요한 인물이 포에베가 있죠. 포에베는 사도 바울의 여제자인데 신약 성서에 유일하게 여집사라고 불렸다고 해요. 가족 위에 사람을 간호하는 사회봉사로서의 간호의 시작이 되었고 지역사회 간호사, 최초의 방문 간호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때 간호사업이 여성사업으로 발전하는데 기초를 쌓았다고 해요. 기독교 시대의 의료기관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이아코니아, 두 번째는 제노도키아인데요. 다이아코니아는 오늘날의 보건소나 외래 진찰소로 볼 수 있고 제노도키아는 다이아코니아보다 더 큰 시설, 종합병원 같은 시설로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중세인데요. 중세는 간호의 암흑기라고 볼 수 있어요. 수도원 중심이었고 봉건제, 특히 기사도 정신이 유명하죠. 정반기에는 사회제도의 무질서와 전염병이 있고 교회가 지배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의 간호는 환자에 대한 간호가 수도원 공동체 생활의 임무였고 주된 기능이었다고 합니다. 중세 후반기에서 중요한 것은 십자군 전쟁이죠. 십자군 전쟁은 중세 후기 간호사업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이때의 기사 간호단, 앰뷸런스 역할을 했다고 해요. 십자군 운동이 발발하면서
순례 기간 동안 환자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때 기사 간호단이 세워지면서 앰뷸런스 서비스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탁발승난 거린 간호단이 유명하죠. 이때 의료시설 특징은 이론적 의과 교육이 잘 실시되지 않았으며 간호는 수녀들이 실시했어요. 그래서 성간호사라고 하죠. 그래서 간호 인격이 풍부하지 못했고 전염병이 유행하는 건 신의 섭리로 봤어요. 그래서 질병 예방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환자를 수용할 만한 건물이 없었고 응급구호는 군인들끼리, 아까 말씀드린 기사간호단 이렇게 있었다고, 군인들끼리만 했었고, 이때 지도자들이 병원의 필요성을 인식했지만 조직적인 간호가 시작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세 후반기에 이발사 외과가 발생을 했는데요. 교회가 해부학으로 허락하지 않아 밤에 몰래 이렇게 다니고 하는 것도 있었다고 해요. 이때 병원은 성 바돌류물 병원, 토마스 병원, 베들레헴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근대의 간호인데요. 근대에는 종교개혁이 16세기 초에 발생이 되어서 교황권이 부패하고 타락을 해서 거기로 인해서 카톨릭의 부패로 수녀단이 폐쇄되었어요. 그래서 17세기에서 19세기 초에는 간호의 암흑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종교개혁이 간호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가톨릭 세력이 꺾여서 교회가 경영하던 병원 의료와 구호사업이 모두 중단되었고 우수한 수녀 간호 요원들이 병원을 떠났어요. 그리고 준비된 간호 요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간호 수준이 격화되었고 여성의 사회활동과 지위를 국한시켰으며 특히 사명감 없는 여성들이 고용되어서 간호에 종사하기 때문에 간호의 질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독일의 카리저스 베스트 간호사 양성소인데요. 여기는 직업의식을 갖고 최초로 간호복을 착용한 곳이에요. 특히 나이팅게일이 2주간 훈련받은 기간이기도 했고요. 이 양성소는 조직적 간호 훈련과 분담제 간호를 실시를 했다고 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인물은 나이팅게일이죠. 나이팅게일은 1820년부터 1910년까지 살았던 인물이고 이 나이팅게일이 제1의 간호혁명으로 볼 수 있어요. 1845년 크리미아 전쟁 때 40명의 간호단을 인솔을 해서 전지를 향했고요. 유명하죠. 등불을 둔 여인이라고 말을 했고 이 나이팅게일은 군대 위생제도의 혁신과 관리제도를 개선을 했고 인도위생, 구빈원 개혁, 간호사들에게 엄격한 규칙을 적용을 했었고 군인 우편제도나 은닉된 군대 물자를 활용을 해서 친실을 통한 물자 자원을 의뢰하거나 했다고 해요. 특히 1860년 6월 나이팅게일 간호학교 간호교육과정이 설치되었어요. 성 토마스 병원에 설치되었는데 이 나이팅게일 간호학교의 특징은 첫 번째로 비종교적인 배경에서 교육을 시키게 되었고 기금으로 세운 간호학교 때문에 운영상으로 독립을 되었다고 합니다. 나이팅게일의 간호 이념도 참 중요한 건데요. 나이팅게일은 간호란을 한 7가지를 정의해서 이념을 마련했는데 첫째로 간호는 직업이 아닌 사명으로 간호사의 면허 등록 제도를 반대를 했고 두 번째, 간호는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주의다. 세 번째, 간호란 질병을 간호하는 것이 아니고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것이라고 전인간호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네 번째, 간호사업은 비종교적이어야 하지만 간호사 자신은 신앙인이어야 한다. 다섯 번째, 간호사는 어디까지나 간호사고 의사는 아니다. 여섯 번째, 간호사는 더 좋은 상태, 즉 안녕, 웰빙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간호사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긍지와 가치관에 따른 간호 활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간호 이념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세계의 간호를 보면 처음으로 영국이라는 나라를 볼까요? 영국은 현대 간호의 모체인데요. 영국에서 중요한 사람은 패닉이에요. 패닉은 제2의 간호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1997년 영국의 간호협회 BNA를 설립했고 1899년 ICN을 설립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패닉이라는 사람의 간호사의 면허제도를 주장을 했는데 따라서 1887년, 여기는 1997년으로 나와 있네요. 1887년 영국의 간호협회 BNA를 설립을 했고
1899년 ICN 국제간호협회를 설립을 했으며 간호사의 면허제도를 주장을 해서 따라서 영국에는 1919년 면허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면허의 시험제도가 늦어진 이유는 영국 정부의 간호를 독자적인 직업으로 인정하는 것을 반대를 했고 나이팅게일의 면허제도를 반대를 했다고 해요. 자, 두 번째 나라를 보시면 미국인데요. 미국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1948년에 브라운 보고서는 미래의 간호를 발표, Nursing for the Future,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간단하게 빈민가의 빈민 간호인데요. 와일드, 너팅, 구드리치, 이 세 명의 인물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독일인데요. 독일은 아까 말씀드린 카이저스베르트 간호사 양성소 나이팅게일이 교육받은 곳, 여기도 중요하고요. 독일은 최초로 간호사 면허 시험 제도가 실시되었어요. 1907년, 중요하고요. 간호사업의 국제 조직은 ICN 1899년 창립됐고 페니크가 초대 회장이에요. 우리나라는 1949년 가입을 했고 1989년 서울총회가 시행되었어요. ICN은 국제적으로 간호직과 간호사를 대변할 수 있는 공식 기구며 간호사업의 국제적 통계 및 정보를 파악하고 국가 단위로 할 수 없는 일을 시행을 해요. 1989년에서 1993년은 김보인 박사님이 여기 회장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국제적십사 ICRS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ICRS는 매 2년마다 나이팅게일 기장을 약 50명가량 수여를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1957년 이효정 여사님이 처음으로 수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국내의 간호 발달 과정을 보실 건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국내 간호의 발달 과정은 도입기, 순환기, 성장기, 발전기, 성숙기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처음으로 조선시대가 시작이 되겠죠. 조선시대에는 의료제도가 유행을 했어요. 여성 전문 직업인 양성을 했고 따라서 이때 당시에는 뭐 궁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낮았고요. 국가기관에 속해서 전문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도 자유로이 활동이 불가능했다고 해요. 이때 의료인으로서 한 활동은 간호, 조산, 진찰, 친구, 명약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대 구한말 대한제국은 1876년부터 1910년인데요. 이때는 현대 간호의 도입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병원의 진화 과정은 처음은 광해연, 두 번째는 왕립제중원, 세 번째는 세브란스 병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중원은 연세대 의대라고 볼 수 있고 최초의 의학 교육기관이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간호교육이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동보건여관으로 1903년 에드먼트가 세웠고 최초의 간호교육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이화여대라고 볼 수 있고 간호원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고 이때 당시에 최초로 간호복을 착용을 했다고 해요. 두 번째는 세브란스 간호부 양성소 1906년이고 쉴즈가 만들었는데요. 1회 정식 졸업생 이름은 김배세 여사님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대한의원의회 간호교육 1907년인데요. 이때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실시한 최초의 간호교육이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개척기 서양 간호사인데요. 이렇게 1891년 히트코트가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한국에 최초로 도착한 서양 간호사고 서울 정동에 부녀자를 위한 진료소를 개설을 했고요. 1897년 쉴즈가 미국에서 건너와서 1906년에 세브란스 간호부 양성소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1908년 제조선 서양의 졸업간호부에 최초의 간호사협회를 창립을 했고 그래서 초대 회장 역할을 역임을 했어요. 1903년에서 에드먼트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넘어와서 보건여관에 한국 최초의 간호교육기관을 설립을 했고 그래서 초대 선교 간호사의 업적은 간호사업의 기초가 시기적으로 단축되는 역할을 했고 많은 여성의 사회 참여를 촉구를 했으며 세 번째 국제적인 여성 간호사의 진출을 앞당겼다고 합니다. 중요한 사람은 히드코트, 쉴즈, 에드먼트 이렇게 세 분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일제강점기를 보실게요. 일제강점기는 1910년에서 1945년으로 볼 수 있고 이때 간호사는 의사 시중에 간호 업무를 초점을 두었고요. 그래서 환자 간호보다는 의사 보조 역할이
많이 치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1914년 간호대항 법률이 최초 제정되었는데요. 간호 면허 없이는 간호행위가 불허된다는 법률이 제정이 되었고, 이때 간호교육은 1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받았다고 해요. 이때 중요한 게 있죠. 1923년 태아여자관에서 로젠버그와 한신 간의 영유아 가정방문 보건 간호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일제강점기 간호의 특징은 환자 간호보다 아까 말씀드린 의사 보조 역할에 치중을 두었고, 간호에 대한 감독과 책임은 일본 간호사에게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1914년 조산사 규칙, 간호부 규칙, 간호에 대한 법률이 최초로 제정되었는데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해도 시험만 합격만 하면 면허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이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간호사와 조산사의 질이 저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간호부회가 중요한데요. 1908년 제조선 졸업 간호부회가 설립이 되었는데요. 슐즈가 조직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조선간호부회는 1924년 조직이 되었고, 셰핑이 초대 회장이었고, 1949년에 조선간호협회 이렇게 바뀌고, 초대 회장 손옥순 회장님, 1948년에 대한간호협회로 바뀌었고요. ICN으로 대표가 파견된 건 1929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셰핑과 이호경, 이금전 여사님이 파견되었습니다. 광복 이후는 첫 번째로 미군정 시대로 볼 수 있는데요. 1945년 최초로 행정중앙조직 내에 간호사업국이 설치가 되었어요. 이때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손옥순이었고, 간호사업국은 간호부를 간호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산파사는 조산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간호교육기관의 명칭을 변경을 했다고 해요. 간호부 양성소에서 고등간호학교로 1946년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간호사 조산사 면허를 중앙화했고, 1955년 이하여자 대학교 내 4년제 정규대학 기본간호교육과정인 간호학과가 설치되었습니다. 석사과정은 1955년에서 1960년에 설치가 되었고, 박사과정은 1978년에 설치가 되었어요. 여기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명칭이 변경된 순서인데요. 이게 출제가 잘 된다고 해요. 간호부 양성소, 고등간호학교, 간호고등기술학교, 간호학교, 간호전문학교, 간호전문대학, 이 순서대로 바뀌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다섯 번째로 한국간호의 발전기, 1960년 이후로 의료법이 막 이렇게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 의료법이 개정된 내용은 빨간 이렇게 표시된 부분, 1962년 간호학교 졸업대상 간호사 국가고시 제도 실시, 의료인 면허제 시행, 의료인 신고제 시행, 그리고 1973년 간호기록부를 진료기록부에서 분리, 1987년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었고, 1981년 개정된 게 의료인 보조교육 의무화, 1987년 개정된 건 간호사와 조산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조산사의 국가시험제도의 신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설, 그리고 1995년 국민보건법과 정신보건법 국회가 통과된 거, 이렇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가끔씩 전문간호사 이렇게 종류로 물어보는 것도 있는데, 전문간호사는 보건간호사, 마취의 전문간호사, 정신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응급전문, 산업전문, 감염관리, 노인, 중환자 전문, 호스피스, 임상전문, 종양전문, 아동전문,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한 25분 안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언급을 한 것은, 언급한 내용들은 국시의 다빈도로 출제된 내용만 다루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은 한번 훑어보셔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역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처음으로 올리는 동영상인지라 버벅대곤 했는데 넓은 아량으로 이해 부탁드리고, 이렇게 정리된 그림 파일 원하시면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시험 치르는 거 있으시면 잘 치르시길 바라면서 다른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